외도의 가해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실은 치료가 초반에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많이 잘못을 했다. 내가 배우자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내가 정말이지 큰 잘못을 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도의 가해자라면 실은 이 부부의 치료는 조금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반면 생각보다 많은 외도의 가해자들은 좀 어려움을 호소해요. 나는 분명히 내 배우자한테 사과를 했다. 근데 내 배우자는 내게 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나는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못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나는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더 사과를 하라는 말이야. 무릎이라도 꿇으란 말이야. 심지어 나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더 사과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냐. 앞으로 더 좋아지고 내가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관계가 발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외도의 피해자인 내 배우자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도할 당시 그때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또 후벼파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좋아지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외도, 나는 다 잊었는데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외도를 나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근데 저 사람이, 피해자인 내 배우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다. 계속해서 말하고 또 언급하고 항상 그 얘기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외도 상대방이 떠오르는 거다. 이게 문제인 거다.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료실에 찾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항상 가해자가 진짜 괴로운 거는 그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외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외도가 잘못된 게 맞고 나는 배우자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꽤나 많이 도모해서 사과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같이 사과를 해요. 그리고 진짜 무릎도 꿇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데, 이 외도의 피해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내게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사과는 사과도 아니야. 나는 사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정말 잘못됐는지 안다면, 왜냐면 나한테 그렇게 사과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어쩌라는 건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사과는 실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외도를 해서 잘못했어. 내가 당신 몰래 누군가와 연락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비밀스러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아서 정말 미안해. 이러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다고 외도의 피해자가 아 그렇구나, 사과했으니까 내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우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 외도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았냐고 느끼는 순간인가 하면요, 아 외도의 가해자인 내 배우자가 정말 이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먼저 느껴야 돼요. 그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과 전후로 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얼마나 이 일이 잘못됐는지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외도를 한 것을 몹시나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만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무리 사과를 많이 해도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가 그 사과를 전후로 요즘에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행동을 아주 괴로울 정도로 후회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내 배우자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느끼고 후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어떤 진정 어린 것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방법은 실은 없어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 사과를 할 수 있냐, 미안한 마음 어떻게 전달하냐,
계속해서 이 내용을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면 되냐? 어떻게 말하면 되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공감이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도 공감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에 빠졌는지를 진심으로 내 배우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만약에 가해자인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진짜 안다, 그렇게 피해자가 느낀다면 사과하지 않아도 사과받았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몹시나 미안해한다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방법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배우자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외도를 겪은 내 배우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엉망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과하고 싶다면 말이에요. 치료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외도의 가해자가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받자, 당신이랑 같이 부부 치료를 받자라고 했는데 지금 피해자인 배우자가 거절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우리는 회복이 안 된다, 회복할 생각이 없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요. 가해자가 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피해자는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소용이 없을 거야. 당신과 함께 내가 부부치료를 받아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좋아질 리도 없고 우리 관계는 회복될 리도 없어. 당신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실은 부부치료실에 치료자를 만나야지 공감을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리게 공감하고 사과하고 정말이지 내가 잘하고 싶고 상처받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피해자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지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우리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겠다고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치료실을 찾아가면 뭔가가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만드세요. 우리 사이가 나빠. 그래서 부부치료자를 찾아가자. 거기 가면 뭐라도 되겠지. 이 정도 마인드라면 누가 같이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내가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 내가 진짜 잘못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노력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미처 모르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지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건대 우리 치료를 받자. 내가 정말 많이 애써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뭔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부부 치료를 좀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해달라는 거군요. 네, 좋아요. 부부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도와드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부부 치료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중간에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들이에요. 먼저 진행 중인 외도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중간에 진행 중인 외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나 혹은 중간에 외도가 다시 시작됐을 경우에 치료를 중단해야죠.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부부 치료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어떠한 노력이든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약속이지요. 외도를 하고 있는 분에게 저는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 또한 심한 언어 폭력도 해당해요. 폭력이 너무나 좀 만연해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우리가 도박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이러한 중독 상태가 있다면 부부 치료를 곧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앞선 폭력이나 이런 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치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부부 치료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독, 폭력, 이것을 해결을 먼저 하고 부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 치료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을 했다면 부부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차피 나는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 부부 치료를 실은 받을 이유가 없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5시간, 10시간 정도 치료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는 치료를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부부는 치료를 할 수도 있지요. 외도 가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외도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들겠지, 이 정도로 슬프겠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배우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이 마음이라면 배우자는 결코 진심으로 사과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볼게.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을 배우자한테 알려주세요. 배우자가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변했구나. 당신은 이전과 달라졌구나. 그래서 당신은 예전처럼 외도라고 하는 큰 잘못을 이제 저지를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드리게 노력해 보세요.